자, 이거 대표값 분산 표준 편차 이 내용을 저번에 빠진 사람 보충을 해볼 건데, 혹시나 저번 수업도 잘 못 들었다 하시는 분은 좀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흐름을 잠깐만. 자, 우리가 지금 대표값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왜 배우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왜 배우느냐? 대표값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일 수, 그래도 수학에서 그나마 좀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무슨 어떤 사업을 경영하거나 앞으로 뭐 큰 미래의 CEO가 되거나 이러면 상당한 많은 자료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는데, 그러면 가령 우리가 PC방이나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뭐 큰 내가 삼성전자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뭐 매년 뭐 핸드폰이 팔리는 대수나 그 핸드폰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오는데, 그 정보를 자 이제 이 정보들이 모여가지고 위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를 일일이 언제 전국에 있는 다 그 모든 각계 지점에서 올라오는 개인적인 사용자가 올리는 그 정보들을 모두 다 취합해서 일일이 다 읽어보고 해볼 수가 없잖아. 언제 다 읽어 그거를. 그러니까 큰 자료, 아주 큰 자료를 우리가 이거를 다 처리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하나의 값을 도출하는 거야. 즉, 이 하나의 값을, 이 전체 자료를 대표하는 값. 그래서 우리가 가령 PC방, 저번에도 PC방 얘기를 들었는데, PC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이 뭔지, 전국 PC방에서 어떠한 게임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다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할지가 항상 나오잖아.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하나의 수로, 하나의 대표하는 수로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해. 대표값. 전체적인 큰 자료를, 전체적인 자료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 여기 개념은 있어. 책 봐봐. 자, 전체 자료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하고, 그 중에 우리는 이러한 대표값 중에는 케이스 자체가 3개가 있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3케이스가 있거든. 그러니까 큰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값 자체가 3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 평균은, 첫 번째 평균은 너네가 가장 제일 많이 써봤어. 평균. 우리가 국어 시간, 그러니까 국어 시간, 우리가 일반적인 시험 치고 나면은 가장 많이 해보는 게 시험이잖아.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은 가령 내가 국어를 100점 받고, 영어를 80점 받고, 수학을 한 90점 받고, 사회를 한 80점 받고, 기술 과정을 요거는 한 90.5 정도 받아야겠지. 이 3개를 각각 받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평균 어떻게 구해? 다 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누잖아. 즉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국어 점수가 각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어 점수가 0점부터 100점까지야. 즉 이게 국어 점수가 변할 수 있는 값이거든. 영어 점수도 변할 수 있는 값이고, 이 하나하나에 변할 수 있는 이 값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 별량을 모두 더했잖아. 그리고 그 개수로 나눠. 따라서 우리는 평균을, 여기 적혀 있어. 별량의 총합을 우리는 밑에 있는 개수, 즉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야. 그래서 이 평균은 뭐 뒤에도 뭐 이제 평균의 장점 이런 거 나오긴 할 건데, 평균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각각의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하고 100점, 90, 80점, 90점, 80점 모두 다 더해서 5로 나눴잖아. 자, 근데 그럼 우리가 평균이 자료를 가장 잘 대표하면은 평균 하나만 쓰면 되잖아. 굳이 왜 중앙값, 최빈값을 썼느냐? 자, 평균으로는 자료를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어를 10점, 영어를 10점, 수학을 10점, 사회를 10점. 근데 내가 기술 과정만 기술 과정만
200점을 받았다. 1000점을 받았다고 하자. 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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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5점수를 대표하는 값은 이 10점이 많잖아. 그래서 이 10점 근처가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인데, 실제로 이거를 평균을 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를 5개로 나눈 거잖아. 40, 1040점이야. 나누기 5, 208점. 그래서 평균은 208점이야. 아니, 10점을 4번이나 받았는데 한 번을 1000점을 받았다고 해서 평균이 208점이래. 이게 이 값들의 평균이 되지만 실제로 이 자료들을 대표한다고 얘기는 할 수 없잖아. 왜? 다 10점이 많잖아. 그래서 이 평균은 가장 큰 단점이 있어. 극단적인 값, 특이값,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 아주 크게 아주 많이 받아. 그래서 이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어. 이 1000점이라는 극단적인 값을 제끼고 좀 뭔가 효율적으로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가, 그러니까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두 번째 중앙값이야. 중앙값,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값이야. 자, 여기 중앙값 보면은 자료를 별량을 작은 값부터, 일단 개념들 한번 적어볼게.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단점이라기보다 해야 하는 순서가 순서대로 나열할 때라서 내가 자료를 크기 순대로 정리를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중앙에 위치하는 거를 파악을 해야 돼. 이게 중앙값을 파악하는 과정이야. 자, 평균은 별량을 모두 다 더해서 나눴다면은 중앙값을 일단 정리부터 해야 돼. 정리 정돈이 우선 필요해. 정리한 다음에 그 중에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중앙값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아까 요거 했잖아. 자, 중앙값은 근데 케이스 자체가 값 개수 자체가 짝수 개인 경우랑 홀수 개인 경우가 두 개가 나뉘어. 자, 가령 우리가 홀수 개인 경우는 중앙값이 눈에 보여. 1, 2, 3, 4, 5라고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은 딱 3이잖아. 얘는 두 개, 가운데 한 개가 되어서 홀수 개면은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수가 바로 보여. 근데 짝수 개일 때 1, 2, 3, 4라는 이런 짝수 개일 때는 두 개면 가운데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가운데 수를 추측을 해줘. 어떻게? 2하고 3에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4개 중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즉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있는 수의 평균을 구해버리는 거야. 즉 가운데 중앙값은 이 짝수계 있을 때는 2분의 2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실제로 2.5가 가운데 중앙값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2.5. 그래서 이렇게 중앙값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개수를 다르게 나타나지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하던 요거를 봐야겠지. 자, 중앙값이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좌우 극단 값에 우리가 평균의 단점으로 지목되어 있던 그 한계점을 얘가 커버해 주는 거야.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 중에 중앙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크기 순으로 나눴을 때 10, 10, 10, 10, 10 하고 10만이니까 그 중에 1000이니까 가운데 있는 거는 10이잖아. 그래서 크기 순으로 나눴을 때 가운데 10이 오히려 자료를 더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중앙값의 장점은 아까 평균의 단점이었던 좌우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 하지만 뭐 이거에 굳이 또 단점을 얘기하자 보면 모든 극단적인 값, 좌우의 가장 극단적인 값 이러한 자료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빈값. 지금 크게는 평균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값 했으면 이제 최빈값. 이 3세트가 대표값 중에 가장 자주 쓰이는 이 3세트거든. 자, 3번 최빈값. 자,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는 빈도가 가장 많은 값이야. 자, 우리가
그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자료가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이나 중앙값 자체를 좀 구하기가 쉬웠어.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서 수로 표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가 있어. 그때 PC 애들이랑 어제 수업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총 20개 자석을 보니까 20개 자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PC방을 갔어. PC방을 갔는데 총 20개 PC방에 컴퓨터가 20대가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을 보니까 한 배그가 한 20개 한 6개만 하자. 배그가 세 자리, 네 자리 할까? 배그가 한 네 자리 정도 하고 있고 두 자리가 카트 하고 있고 또 롤이랑 뭐 할까? 그냥 인터넷. 자, 우리가 PC방을 가보니까 실제로 이거는 정말 이렇게 많이 써. PC방 업주들은 가장 잘 되는 게임을 밀어줘야 그 PC방에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 잘 되는 게임에 맞춰서 컴퓨터 사양을 맞춰줘. 자, 실제로 배그가 옛날에는 지금도 하여튼 배그가 사양 자체가 높아야 되잖아. 카트보다 배그가 높아. 근데 배그의 이용자가 많으면은 그 PC방에 전체적인 사양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사람들도 많이 올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해.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그, 빈도우 순으로 보니까 배그가 4명이 하고, 카트가 2명이서 하고, 롤이 2명이서 하고, 그냥 인터넷이 1명이고 하고 있잖아. 자, 이 중에서 가장 말 그대로 최빈값은 빈도가 맞은 거, 가장 많이 하는 거. 지금 배그가 가장 많이 하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경우에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균 배그 4명, 카트 2명, 롤 2명 여기서 뭐 전체적인 평균을 구할 수 없는 자료잖아. 자, 중앙값 크기 순으로 크기가 없잖아. 크기 순으로 일단 나 가장 가운데니까 이러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가장 많이 하는 빈도수가 오히려 의미가 있는 자료야. 따라서 이렇게 최빈값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숫자고 나올 수 없는 자료를 처리하기도 적합하고 빈도 가장 많이 하는 경우를 알아보고자 할 때 오히려 적합한 대표값이거든. 그래서 근데 이 최빈값의 특징 중에 하나가 최빈값은 유일하잖아. 아까 평균 중앙값은 딱딱 하나씩 나왔잖아. 가운데 값이거나 대표하는 값이거나. 자, 근데 최빈값은 딱 하나로 떨어지지가 않아. 왜냐면 가령 1, 2, 2, 3, 4, 4 여기 있는 얘야. 뭐 여기 있는 얘 보면은 자, 최빈값을 보면은 지금 2가 2번, 4가 2번 나왔잖아. 따라서 이 경우 2하고 4가 최빈값이야. 최빈값은 지금 2개지. 자, 근데 따라서 최빈값은 지금 여기 한 개가 아니고 만약 나오는 빈도가 모두 같다. 즉 1, 2, 3 이러한 자료에서는 최빈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여기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2개 이상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대표값,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개를 알아봤어. 자, 지금까지 했는 게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야. 자, 이제 하는 게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면은 대표하는 값에 대해서 같은 대표값이라도 자료가 흩어진 정도가 다른 경우가 존재해. 자, 그 정도를 우리는 산포도라고 하거든. 산포도 가령 별량들이 흩어진 정도. 우리는 하나의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우리는 산포도라고 하기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평균이 80점인 애가 있다고 하자. 자, 이거 똑같은 얘야. 그때 들었던 얘랑 똑같은데 80점. 즉 이 80점인 애가 실제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과학 이렇게 해서 여기가 국어는 100점 받고 영어는 50점 받고 수학은 100점 받고 사회는 50점 받고 과학은 100점을 맞으면 실제로 이 평균이 80점이 나와. 근데 똑같은 80점이지만 실제로 모두 80점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모두 80점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실제로 평균인 80점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80점을 기준으로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모두 80점이니까.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평균은 80점이지만 80점을 기준으로 들락날락하지.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고 하나는 높고. 그래서 같은 대표값을 갖더라도 자료가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흩어져서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수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 하는 게 산포도야. 자, 그래서 자, 이게 뭐 물론 외워도 되는데 이 사람들 수학자들의 사고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러니까 산포도 별량 변할 수 있는 이 값들이 흩어진 정도잖아. 자, 가고자 하는 게 흩어진 정도의 평균을 구해보자 하는 거야. 자, 국어는 이만큼 올라가 있고, 자, 요거를 이미지화를 시킬게.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올라가 있고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즉 이 평균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떨어진 정도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자, 다시 할게.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이 평균을 기준으로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 자, 그러면 이 올라가 있고 이러한 흩어진 정도들의 평균을 구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럼 일단 흩어진 정도를 찾아야겠지.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은 별량일 거 아니야. 별량. 그리고 가운데 점이 평균일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는 이 떨어진 정도를 편차, 떨어진 정도, 떨어뜨려진 정도, 편차라고 해서 떨어진 정도, 말 그대로 떨어진 정도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떨어진 정도를 우리는 편차라고 해. 즉 이 떨어진 정도. 그래서 아까 여기가 100점이었고 여기가 50이었고 여기가 100이었고 여기가 50이었고 여기가 100이잖아. 따라서 여기에 이 100점의 평균이 지금 80점이었잖아. 얘의 편차는 100에서 80을 뺀 20, 여기는 50에서 80을 뺀 마이너스 30, 여기도 20, 여기가 마이너스 30, 여기가 20. 근데 이 편차는 지금 이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단점이 부호가 존재해. 그래서 편차를 우리가 편차의 평균을 구해보려고 하니까 편차들의 모두 합을 더해서 개수로 나눌 거 아니야. 아까 평균 얘기했듯이. 그러려고 하니까 모두 다 더해봤어. 즉 20, 마이너스 30, 20, 마이너스 30, 20 다 더해보니까 제로가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제로가 돼. 이 편차의 합. 장점인지 단점인지 뭐 장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편차는 항상 합이 항상 제로야. 이 특징을 항상 기억해두고 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다 더해보니까 항상 제로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부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제곱을 해. 어떻게 해? 20을 제곱하면 400, 요거 하면 900, 요거 하면은 400, 900, 400. 그래서 다 이것들의 평균을 생각하는 거야. 다 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떨어진 정도들의 평균, 즉 이거를 분산이라고 해. 편차 제곱들의 평균. 뭐 계산해보면 될 거야. 4, 4, 4, 4, 3, 1200이랑 1800 하면은 3000이네. 그래서 이게 600이 나와. 따라서 분산은 600이야. 따라서 분산은 아까 저기 옆에 있는 개념이랑 같은데, 잠깐만요. 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 따라서 편차의 제곱을 하고 이것들의 대표값, 즉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편차 제곱의 모두 더해 총합이고, 그리고 별량의 개수, 도수의 개수,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게 분산인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제곱을 했기 때문에 수 자체가 커져. 그래서 지금 600이라는 수가 커지잖아. 그래서 이 큰 수를 좀 작게 해주기 위해서 분산에 루트를 씌워. 그게 표준 편차야. 루트의 분산.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우리는 표준 편차고, 위에서 구했던 게 600이었으니까 얘가는 실제로 루트 600이 되어서 100 루트 6이니까 10 루트 6이네. 10 루트 6이 그 표준 편차가 되겠네. 따라서 표준 편차가 이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을 좀 따라가면 돼. 떨어진 정도들의 대표값, 떨어진 정도도 어차피 자료일 거니까 그 중에 가장 잘 쓰는 거는
평균, 떨어진 정도들의 평균을 생각을 하려고 했고, 떨어진 정도의 평균을 생각하기 위해서 모두 더하려고 해보니까 항상 제로가 돼. 그래서 이거는 왜? 부호 때문에. 따라서 부호를 제거를 해야 돼. 부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을 했고, 이 제곱들의 평균, 즉 모두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 그리고 이게 분산이 되고, 따라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그 분산에 너무 수가 커서 루트를 씌운 게 분산인 거고, 표준 편차, 그러니까 루트에 분산을 씌운 게 표준 편차인 거고. 자, 그래서 옆에 뿐만 편차의 성질, 편차의 총합은 항상 제로이다. 자,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이제 떨어진 정도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떨어진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자,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이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이다. 아까 요거 나와봤지?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별량 가까이에 있다. 따라서 표준 편차가 클수록 얘네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그 평균 주위에 모여 있는 거야. 아까 이제 직관적으로 얘네들이 평균 주위에 몰려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작은 거고, 얘네가 그러니까 평균 주위에 멀어져 있잖아. 멀어져 있으니까 얘네들가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대표값과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이거든. 자,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게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부터 하는 게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과 분산. 자, 대표값과 분산을 표준편차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배웠어. 이거를 도수분포표에 적용을 해보는 거야. 배운 개념을 적용하는 거거든.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하는데 이거는 예를 하나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 자, 우리가 일단 이거는 이번 교육과정까지만 이 내용이 들어가고 다음 교육과정부터는 이게 빠지거든. 그렇게 되었네요. 자,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과 분산. 자, 우리가 요 내용을 하나 같이 풀어볼게. 자, 0부터 4까지가 4명이고, 자, 우리가 이 도수분포표에 대한 일단 개념부터 얘기를 하자.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자료가 이렇게 여러 개 많이 있을 때는 너무 자료가 많아서 각각 일일이 처리하기 힘드니까 구간을 나눠서 구간에 들어가는 개수만 적었던 것을 도수분포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나온 이 도수분포표야. 그래서 일단 뭐 자료가 너무 많아서 큰 자료를 처리할 때 적합하지만 즉 개수만 적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개수만 적기 때문에 자료에 정확한 정보가 소실되는 단점이 있었지. 하지만 큰 자료를 다루기에는 좀 적합했던 방법이었어. 따라서 자료가 분포하는 범위를 정해서 그거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구간으로 나누고 그 구간 안에 들어가는 개수를 도수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해서 넣었던 거야. 자, 0부터 4까지의 구간 안에서는 4명, 4부터 8까지의 구간에서는 6명, 8부터 12라는 구간에서는 8명, 12부터 16까지라는 구간에서는 4명, 16부터 20까지라는 구간에서는 2명, 따라서 총 합계가 24명이야. 자, 이 도수분포표에서 자, 0부터 4라는 이 구간을 우리가 일일이 항상 0부터 4까지입니다. 0부터 4까지입니다. 라고 이러한 범위를 얘기하기보다는 이 구간을 대표한 하나의 값을 뒀었어. 자, 0부터 4까지란 이 구간을 대표하는 값, 이 구간의 양끝 값의 가운데, 즉 중점, 평균, 즉 0 더하기 4, 0 더하기 4를 2로 나눈 2가 이 구간을 대표하는 대표값이야. 구간의 대표값, 즉 이 구간의 대표값이, 즉 이 0부터 4라는 이 구간 안에는 4명이 들었지만 이 0부터 4라는 구간을 대표하는 값, 즉 2라는 이 4명이 2라는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대표값으로. 자, 4하고 8이라는 구간의 가운데 값, 즉 평균 4 더하기 8에 12 나누기 2, 따라서 6. 6이 이 구간의 대표값, 따라서 이 구간의 대표값. 8하고 10이라는 구간의 대표값 10. 요거 보면 4씩 늘어나지. 여기 14하고 여기 18.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냐? 이 0이라는 4라는 구간에 있는 모든 값들은 실제로 값을 2를 취한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2를 취하는 게 4명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평균을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평균은 전체 도수의 합, 그러니까 전체 계급
전체 별량의 총합을 개수로 나눈 거잖아. 자, 4명이 계급값 2를 갖는 거야. 따라서 그럼 이 4명이 총 갖는 값은 2 곱하기 4잖아. 따라서 계급값 곱하기 평균은 계급값 곱하기 도수로 해야 되는 거야. 2 곱하기 4 그리고 6 곱하기 6 10 곱하기 8 14 곱하기 4 따라서 그리고 18 곱하기 2를 해서 왜? 계급값 6을 갖는 사람이 6명 있고 계급값 10을 갖는 사람이 8명 있고 14를 갖는 게 4명 18을 갖는 게 2명이 있으니까 각 이 사람들이 갖는 총 도수값의 합은 이렇게 각각을 모두 곱해서 합해보면 되잖아. 이 합한 게 각 모든 전체 별량의 총합이고 이거를 개수 총 24개로 나눈 게 이게 평균이야. 되게 길지만 실제로 쭉 계산을 해보면 평균이 9가 나와. 이게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평균.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이게 각각의 평균이 돼. 왜? 계급값 아까 얘기했잖아. 계급값 2를 4명이 갖는 거야. 따라서 이 4명의 계급값에 모두 합은 2 곱하기 4가 되니까 똑같아. 6이라는 계급값을 6명이 가지니까 총 6명의 계급값의 합은 6 곱하기 6이 돼. 다 똑같이 해서 계급값 곱하기 도수고 그리고 총 사람수 24명을 나눈 게 평균이야.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똑같아. 자 지금까지 이제 평균을 구했어. 자 그러면 자 계급값에서 평균을 구했고 계급값에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은 자 일단 요거는 미리 먼저를 해놓자. 자 분산은 의미 자체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잖아. 편차 제곱의 총합을 도수의 합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 편차는 결국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돼.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평균을 따라서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이거 뒤에서 할 거긴 한데 평균을 처음으로 구하고 두 번째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그리고 이거를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잖아. 따라서 편차의 제곱의 모두 총합의 개수로 나누는 게 이 분산을 쭉 구하는 과정이거든. 그리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일 거고. 자 여기 계급값이 2잖아. 따라서 계급값이 2니까 자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계급값에서 평균 9를 뺀 게 편차일 거 아니야. 이 4명은 모두 계급값을 2로 가지니까 9를 뺀 거 즉 마이너스 7이 편차일 거고 6에서 7을 뺀 마이너스 1이 편차일 거고 10에서 7을 뺀 3 14에서 7을 뺀 7 18에서 7을 뺀 11 이게 각각의 편차일 거야. 각각 계급값의 평균을 뺀 게 편차일 거고 우리는 필요한 게 편차의 제곱이야. 77에 49 11은 1 3 9 7 77에 49 9 빼면은 9잖아. 맞지? 아닌가? 에이 계산 잘못했네. 여기 9 빼면은 마이너스 6에서 9 빼면 마이너스 3이고 맞지? 10에서 9 빼면은 1이고 14에서 9 빼면은 5고 18에서 9 빼면 9잖아. 맞지? 그럼 각각을 제곱하면 49 3, 3은 9 1, 1은 1 5, 5, 25 9, 9, 81 맞지? 자 그래서 이 편차의 제곱이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즉 이거를 각각을 모두 더해서 이거의 개수 총 24로 나눈 게 표준 편차야. 계산 아마 각자 해보면 될 거야. 해보면 3분의 65가 나와. 따라서 우리는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은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게 평균이고 계급값에서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 결국은 똑같아. 이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 왜냐면 편차를 제곱했고 잘못했네. 편차를 제곱하고 이거에 편차를 제곱하고 편차의 제곱만큼의 얘가 4명이 있으니까 편차 제곱 49 곱하기 4를 하고 여기다가 도수를 곱해야 돼. 편차를 제곱하고 거기다가 도수를 곱해서 49만큼 4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편차 제곱에
편차 제곱을 하고 그 편차 제곱만큼 도수가 있을 거니까 편차 제곱의 도수를 도수의 총합 합으로 나눈 게 지금 이제 도수 분포표에서의 분산을 직접 이렇게 구해볼 수 있는 거야. 자, 쭉 이렇게 A단계 내용을 쭉 해봤거든. 자, 이거 직접 한번 풀어보면 괜찮을 거야. 여기까지 하고 일단 A단계는 정리를 해볼게.